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2세 회사원 박지혜라고 합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 지 7년 차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기가 막혀서입니다. 아니, 기가 막히다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성과도 괜찮았죠. 동기들 중에서도 먼저 대리 진급을 했고 과장까지 올라갔어요.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세후 5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30대 초반 여자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저는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었어요. 명품에 관심도 없고 여행도 자주 안 가고 그냥 열심히 저축했죠. 회사 다닌 지 7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게를 하세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등록금도 대출받아서 냈고 생활비도 알바해서 벌었죠.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거든요. 졸업하고 취업해서는 대출을 다 갚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성의였죠. 부모님은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 대견하다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런데 1년 전쯤 일이에요. 제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게 회사 후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선배님, 제 대학 동기 중에 정말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글쎄, 나 소개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 진짜 괜찮아요.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고.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만났어요. 그 남자 이름은 최민수였어요. 제 또래인 33살이었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만나고. 민수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저는 점점 민수에게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죠.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벌써요? 응.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저는 너무 기뻤어요. 민수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대기업 다니고 착하고 잘생겼어.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게. 그래, 좋다. 아빠한테도 말씀드려야지.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 다음 주말에 민수와 함께 부모님 댁에 갔어요. 부모님은 민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인물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직장도 좋고 완벽한 사위감이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민수 부모님 댁에도 갔어요. 민수 부모님은 서울에 사셨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요. 민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혜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지혜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던데. 그래요? 응. 회사도 잘 다니고 똑똑하고 예쁘다고. 민수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을 찬성하시는 것 같았고 민수와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저는 전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은 돈 1억 5천에 민수가 모은 돈 합치면 3억 정도 될 거고 그러면 괜찮은 아파트 전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민수가 말했어요. 지혜야, 나 사실 돈 별로 없어. 뭐?
저축을 잘 못했어. 지금 있는 돈이 3천만 원 정도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33살에 대기업 다니는데 3천만 원밖에 없다고. 미안해. 나 원래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차도 샀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래도 3천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알아.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버지가 회사 운영하시잖아.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민수 부모님이 강남에 사시는 걸 보니 형편이 괜찮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또 말했어요. 지혜야,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지금은 좀 어려우시대. 무슨 소리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당장은 도와주시기 힘드시대. 그럼 어떡해요? 우리 전세금이. 일단 내가 모은 돈으로 전세였고 나중에 부모님이 여유되시면 그때 도와주시겠대. 저는 당황했어요. 제 돈만으로 전세를 얻으라고. 그럼 제 돈 1억 5천만 원이 다 들어가잖아요. 미안해. 나도 이런 줄 몰랐어. 부모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민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함께 모으면 되니까. 우리는 제 돈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서울 외곽이었지만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결혼식 비용은 반반 나눠서 냈어요. 각자 500만 원씩.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해외여행은 비용이 부담돼서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 먹고 TV 보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돈을 너무 쓰는 거예요. 주말마다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는 술 마시고 돌아오는데 한 번에 20만 원씩 쓰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저는 말했어요. 여보, 돈 좀 아껴 써요. 우리 아직 돈 모아야 하잖아요. 알아. 근데 친구들이 부르는데 어떡해. 안 나가면 인간관계 끊어져.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줄일게. 근데 민수는 줄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나가고 돈 쓰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려워. 회사가 안 좋아서. 그래서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라니. 어머니,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알아. 미안해. 근데 정말 급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저는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2천만 원 빌려달라는데. 응, 나도 들었어. 아버지 회사가 정말 어려운가 봐. 우리 돈 있어요? 우리 저축한 거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근데 그거 우리 비상금인데. 어머니가 급하시대. 다음 달에 갚으신다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어머니가 급하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는 2천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혜야,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네, 어머니. 천천히 갚으세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됐는데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 2천만 원 언제 갚으신대요? 아, 그게 아직 회사 사정이 안 좋으시대.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조금만 더요? 응. 미안해. 곧 갚으실 거야. 저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직접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아, 지혜야. 무슨 일이야? 저번에 빌려드린 돈 말인데요. 아, 그거. 미안해. 아직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어머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알아. 정말 미안해. 곧 갚을게. 어머니 목소리가 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민수가 또 말했어요. 지혜야, 어머니가 또 돈이 필요하시대. 네, 또요? 응. 이번엔 1천만 원만. 여보, 저번 것도 안 갚으셨는데 또 빌려드려요? 어머니가 정말 급하시대. 제발. 저는 거절했어요. 안 돼요. 저번 것도 안 갚으셨는데 어떻게 또 빌려드려요? 지혜야, 우리 어머니신데. 어머니라도 안 돼요. 약속 지키셔야죠. 민수가 화를 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저도 힘들어요.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또 빌려드려요?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민수는 제가 인정머리 없다고 했고, 저는 민수가 현실을 모른다고 했어요. 결국 민수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구 집에 간다고. 저는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며칠 후 민수가 돌아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저도 미안해요. 근데 여보, 우리 정말 돈 없어요. 알아.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볼게.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 동생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민수 동생 이름은 민지였어요. 저보다 3살 어렸고 대학생이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지야, 무슨 일이야? 나 등록금이 부족해. 부모님이 지금 형편이 안 좋으셔서. 얼마나 부족한데? 500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돈이었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언니, 제발. 나 이번 학기 등록 못하면 휴학해야 해. 그럼 오빠한테 말해봐. 오빠한테 말했는데 오빠도 없대.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민지가 등록금 500만 원 빌려달래요. 뭐? 또? 응. 우리 어떡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진짜 돈 없는데. 알아요. 근데 민지 휴학한대요. 등록 못하면. 민수는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여보, 어디서 구할 건데요? 회사 동료한테 빌려볼게. 저는 불안했지만 민수를 믿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돈을 구해왔어요. 동료한테 빌렸대요. 그 돈으로 민지 등록금을 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동료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우리 적금 깨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그거 우리 집 살 때까지 모으기로 한 거잖아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야지.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빌릴 때는 제 동의도 안 구하고 갚을 때는 우리 적금을 깨자고 해요? 미안해. 급했어. 그때는. 결국 우리는 적금을 깼어요. 500만 원짜리 적금이었는데 6개월 채우지 못하고 깬 거라 이자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가?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민수 부모님이나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고 민수는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 돈을 쓰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았어요. 1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돈으로 우리 적금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집에 와서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성과급 받았어. 정말? 얼마? 1천만 원. 와, 대박. 축하해. 우리 이 돈으로 적금 다시 시작해요. 응, 그래야지. 민수도 동의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다시 저축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주일 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혜야, 미안한데.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회사가 정말 위험하대. 부도날 것 같대.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시대. 얼마요?
1천만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성과급 딱 그 금액이었거든요. 여보, 그거 제 성과급인데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 회사 망하면 우리도 힘들어져. 어떡해요? 아버지가 빚지시면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수도 있어. 지금 도와드리는 게 나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제 성과급은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알아. 미안해. 근데 정말 급해. 아버지가 이번 주까지 돈 마련 못하시면 부도래. 저는 울었어요. 왜 자꾸 우리 돈을 쓰냐고. 왜 시댁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냐고. 민수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결국 저는 성과급 1천만 원을 시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혜야, 정말 고마워. 회사 살렸어. 꼭 갚을게. 네, 아버지. 그런데 그 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지 1천만 원 언제 갚으신대요? 아, 그게 아직 회사가 안정화되지 않았대. 조금만 더 기다리래. 조금만 더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알아. 근데 아버지도 힘드신 거야. 이해해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다 들어갔고 결혼 후에 모은 돈은 전부 시댁에 빌려준 상태였어요. 총 3,5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민수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돈이 필요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 대학 후배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와이프 지혜예요. 아, 안녕하세요. 형수님. 기억하시죠? 결혼식 때 뵀었잖아요. 네, 기억해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배가 말했어요. 형수님, 혹시 민수 형 요즘 어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형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아, 형수님 모르세요? 뭘요? 민수 형 회사 그만뒀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형수님 모르셨어요? 민수 형 석 달 전에 회사 그만뒀는데.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 매일 출근하는데요. 정말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 후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설마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건가?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저는 물어봤어요. 여보, 회사 잘 다녀왔어요? 응. 오늘 회의 많아서 피곤해. 정말요? 정말 회사 갔다 온 거예요? 왜? 무슨 이상한 질문이야.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회사 그만둔 거 아니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해? 오늘 당신 후배 만났어요. 민수가 석 달 전에 회사 그만뒀다고 하던데요.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미안해. 정말 그만뒀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왜 그만뒀어요? 그리고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너 놀랄까 봐. 그럼 지금까지 어디 간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했잖아요. 도서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공부요? 무슨 공부요? 자격증. 새로운 일 준비하고 있어.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지금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응. 미안해.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내 월급으로.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월급으로 우리 집 생활비를 다 내요? 응. 미안해. 곧 취직할게. 언제요? 언제 취직할 건데요?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2달 안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3개월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니. 그리고 그동안 제 월급으로만 살았다니.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들어온 돈은 제 월급뿐이었어요. 민수 월급은 3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럼 그동안 시댁에 준 돈은 다 제 돈이었던 거예요. 민수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저는 민수에게 따졌어요. 여보, 그럼 그동안 어머니한테 준 돈, 민지 등록금, 아버지한테 준 돈 다 제 돈이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대답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수입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 돈을 줘요?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다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알아. 미안해.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냐고. 왜 저만 희생해야 하냐고.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민수가 회사 그만뒀어. 3개월 전에.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 돈 3,500만 원 빌려줬는데 하나도 안 갚았어. 다 내 돈이야. 뭐라고? 그 사람들이 미쳤어? 엄마, 나 어떡하지? 저는 엄마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는 화를 내셨어요. 당장 이혼해.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 엄마, 망설이지 마. 그 집안 이상해. 너만 이용당하고 있어. 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거짓말하고 시댁은 계속 돈 요구하고.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내가 달라질게. 어떻게 달라질 건데요? 취직할게. 그리고 시댁한테 더 이상 돈 안 줄게. 약속해.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민수를 믿어도 될까?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나 정말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마지막 기회 줄게. 근데 다시 거짓말하거나 시댁에 돈 주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에요. 알았어. 약속할게. 민수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구직 활동을 하고 시댁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런데 한 달 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지야,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우리 좀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와 민지가 거실에 앉으셨어요. 민수는 아직 도서관에 있었고 저만 집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신데요? 민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얼마나요? 1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알아. 근데 정말 급해. 민지가 사고를 쳤어. 무슨 사고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나 친구 차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 냈어. 그래서 수리비 내야 하는데. 보험 처리 안 돼요? 내가 무면허 운전이었어. 뭐? 무면허 운전이요? 응. 미안해. 그래서 친구가 수리비 1천만 원 당장 내래.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한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무면허 운전을 하다니.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요구하다니. 어머니, 저희 지금 돈 없어요. 민수도 백수고 저 월급으로 겨우 살고 있어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민지가 경찰 신고당하면 전과자 돼. 그건 민지 잘못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도 돕고 싶지만 정말 돈이 없어요. 어머니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혜야, 너 우리 민수랑 결혼했잖아.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맞아요. 근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3,500만 원이요. 어머니가 빌려가신 돈, 민지 등록금, 아버지 회사 돈.
다 합치면 3,500만 원이에요. 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많았어. 네. 그리고 하나도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갚겠다고 했잖아. 언제 갚으실 건데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요. 그럼 너 우리 민지 경찰 신고당하는 거 보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럼 도와줘야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어떻게 진정해. 내 딸이 전과자 될 판인데. 민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민지, 왜 여기 와 있어?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한테 매달렸어요. 민수야, 민지 좀 도와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사정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우리 민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여보, 우리 돈 없어요. 어떻게든 구해보자. 어떻게요? 당신 백수잖아요. 나 친구한테 빌려볼게. 또 빌려요? 저번에 빌린 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요. 이건 급해. 민지가 경찰 신고당하면 큰일이야. 그건 민지 잘못이에요. 여보. 민수가 화를 냈어요. 저는 놀랐어요. 민수가 저한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가족이에요. 근데 왜 저만 희생해요? 넌 희생 안 해.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제 돈이었어요. 당신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그렇게 돈 계산하면서 살 거야? 우리 민수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인데. 어머니, 저도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 받은 게 있어요? 계속 주기만 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며느리 도리요? 며느리는 돈 주는 기계예요? 너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일어나셨어요. 좋아. 알았어. 너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민수야, 너 이런 여자랑 살 거야? 엄마. 이혼해. 당장. 어머니. 민수가 놀라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나가셨어요. 민지도 따라 나갔고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저는 민수를 밀쳤어요. 손 떼지 마세요. 여보. 당신 방금 저한테 화냈잖아요. 가족 도와주자고.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엄마가 화나신 게 중요해요? 저 기분은요? 당신 아내잖아요. 알아. 미안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 미안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 일이 생각났거든요. 점심시간에 친한 선배한테 상담했어요. 선배, 저 좀 도와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선배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야, 그거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이혼해. 당장. 선배도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저 아직 민수 사랑해요. 사랑으로 결혼 생활 못해. 돈도 중요해. 그리고 그 집안 너무 이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는 무슨 근데야? 당장 변호사 찾아가.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집에 왔는데 민수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는 앉았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더 이상 우리한테 돈 요구하지 말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민지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신대. 어떻게요?
엄마 친구분한테 빌리신대. 다행이네요. 응. 그리고 나 내일 면접 있어. 정말요? 어디서요? 중견기업인데 조건 괜찮아. 붙으면 좋겠다. 저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잘 본 것 같아.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일주일 후 민수는 합격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생활이 나아지겠구나. 민수는 새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어. 정말? 얼마야? 새우 350만 원. 좋다. 우리 이제 저축 시작하자. 그래야지. 우리는 그날 외식했어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죠.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축하한다. 취직했다며? 네, 엄마. 고마워요. 그래, 잘 됐다. 그럼 이제 엄마 빌려간 돈 갚을 수 있겠네. 엄마, 그게 아직은 좀. 왜? 월급 받았잖아. 근데 우리도 생활비 써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저축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먼저 빚부터 갚아야지.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6개월만요. 6개월? 그건 너무 길어. 엄마, 제발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알았어. 근데 6개월 후엔 꼭 갚아야 해. 알았죠? 네, 엄마. 고마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뭐래요? 6개월 후에 돈 갚으래. 3,500만 원요? 응. 우리 그때까지 모을 수 있을까? 글쎄요. 한 달에 350만 원 버는데 생활비 빼면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6개월이면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네. 어떡하지? 저는 계산해 봤어요. 제 월급에서도 저축하면 한 달에 총 2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면 1,200만 원. 3,500만 원엔 턱없이 부족했죠.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요. 6개월엔 무리라고. 근데 엄마가 화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야죠. 알았어. 내일 전화해 볼게.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화를 내셨대요. 뭐, 6개월에 다 못 갚아. 그럼 언제 갚을 건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년?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너희 둘 다 월급쟁이잖아. 그런데 1년이나 걸려. 엄마, 우리도 생활비 쓰고 저축하면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모아요. 200만 원이면 많이 모으는 거잖아. 근데 3,500만 원이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1년 줄게. 근데 1년 후엔 꼭 갚아야 해. 알았어. 그리고 이자 붙여. 네. 이자요? 당연하지. 돈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지. 엄마, 가족인데 이자까지요?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지. 이자 얼마 받으실 건데요? 연 10%. 10%요? 그럼 1년 후에 3,85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맞아. 민수는 어이가 없었대요.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은행 이자보다 낮은데. 하지만. 됐어. 싫으면 당장 갚든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동의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동의해요?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당장 갚으래. 그래도 이자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쩌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정말 빡빡하게 살았어요.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오로지 저축만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2,400만 원을 모았어요. 목표에겐 한참 부족했어요. 여보,
우리 1,450만 원 부족한데 어떡해요? 글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요? 응.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호하셨대요. 안 돼. 1년이라고 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엄마, 그래도 우리 진짜 열심히 모았어요. 2,400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부족해요. 1,450만 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1년이라고 했잖아. 민수는 난처해했어요. 그때 저한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적금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들어둔 적금이 딱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 적금 깨면 될 것 같아. 정말? 응. 딱 맞을 것 같아. 고마워. 미안해. 저는 적금을 깼어요. 1,500만 원이었어요. 우리는 총 3,9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돈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빚을 갚았네. 근데 50만 원 부족한데? 네. 3,850만 원이라고 했잖아. 이거 3,900만 원인데요. 어머니가 다시 세어보셨어요. 아, 맞네. 그럼 50만 원 거슬러 줄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는 돈을 받으시고 가셨어요. 저는 허탈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적금까지 깼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내 덕분에 빚 갚았어. 이제 우리 다시 모으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허무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시댁에 빚 다 갚았어. 정말 다행이다. 근데 1년 동안 모은 돈이랑 내 적금까지 다 썼어. 뭐? 그럼 너 지금 손에 뭐가 남은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결혼 전에 모은 돈 1억 5천도 전세금으로 들어갔고. 지혜야, 너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 근데 어쩌겠어. 결혼했는걸. 그 집안이랑 살면 안 돼. 진지하게 이혼 생각해봐. 엄마, 나 아직 사랑해. 사랑만으로는 안 돼. 돈도 중요해. 알아. 근데 민수가 이제 취직했으니까 나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나아질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다시 열심히 저축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1,200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대. 그래서요? 나도 포함됐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요? 응. 다음 달까지만 다니래. 그럼 또 백수 되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여보, 괜찮아. 내가 다시 취직하면 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빨리 구할게. 약속해.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달 민수는 퇴사했어요.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저축과 합쳐서 총 1,700만 원이 됐어요. 민수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취직이 안 됐어요. 우리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생활비로 쓰이면서요. 1,7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고 1,200만 원이 되고 저는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민수 동생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해. 근데 결혼 준비금이 부족해. 얼마나? 1,000만 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또 돈이었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우리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언니, 제발. 나 이번 달에 결혼하는데.
그래도 우리 진짜 돈 없어. 오빠 백수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민지 결혼 준비금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어려워요. 민수 백수고 저축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번에 3,850만 원 드렸잖아요. 다 갚았잖아. 그건 빌려간 돈이고 이건 다른 거잖아.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진짜 없어요. 그럼 너 민지 결혼 망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너희는 가족도 아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돈 달래요. 민지 결혼 준비금. 알아. 나한테도 전화했어. 우리 어떡해요? 안 줄 거야? 당연하죠. 우리 돈도 없는데. 근데 민지 결혼인데.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시댁 돈 대줄 거예요? 이미 4천만 원 가까이 줬잖아요. 알아. 근데는 없어요. 이번엔 안 돼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화를 내셨대요.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엄마, 우리 진짜 형편이 안 좋아요. 저축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럼 지혜 월급은? 그걸로 우리 생활비 내고 있어요. 지혜 월급이 얼만데? 한 500만 원쯤요. 500만 원이면 많잖아. 그 중에서 좀 주면 되지. 엄마, 그것도 다 쓰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너 취직하면 되잖아.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빨리 해.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민수는 속상해했어요. 저는 민수를 위로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지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초대받았지만 가기 싫었어요. 돈도 안 준 주제에 어떻게 가냐고. 하지만 민수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생 결혼식인데. 여보, 저는 정말 가기 싫어요. 제발. 나 때문에 가줘.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쌀쌀맞게 인사하셨어요. 왔니? 네, 어머니. 민지는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민지야. 언니 미안해. 결혼 준비금 못 도와줘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언니. 결혼식은 잘 진행됐어요. 민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축의금을 냈어요. 3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형편에선 큰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민지 행복해 보였어. 그러게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꼭 그럴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민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너희 축의금 30만 원밖에 안 냈더라. 네, 엄마.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50만 원씩 냈는데. 엄마, 우리 진짜 돈 없어요. 너희가 결혼 준비금 1천만 원 도와줬으면 축의금은 안 내도 됐을 텐데. 엄마, 그 이야기 또 하세요? 사실이잖아. 너희가 가족도리를 안 했어. 민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민수가 불쌍했어요.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구박받는 게.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엄마가 너무하시네. 그냥 무시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하셨거든요. 민수한테도 저한테도. 돈 달라고.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병원비, 생활비, 급한 일. 우리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너희는 불효자식이야. 나 혼자 죽으라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드디어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취직은 취직이었어요.
월급은 새우 280만 원. 이전보다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여보, 축하해. 고마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모으자. 우리는 다시 열심히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6개월 동안 900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 거예요. 집주인이 연락했어요. 전세금 올려줄 수 있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1억 5천인데 1억 8천으로 올리신다고요? 네.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그럴 돈 없는데요. 그럼 이사 가셔야죠. 저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집주인이 전세금 3천만 원 올린대요. 3천만 원? 우리 그럴 돈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사 가야 하나? 민수와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너무 외곽이었어요. 출퇴근하기 힘든 곳이었죠. 여보, 이렇게 먼 데로 가면 출퇴근 시간만 왕복 4시간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돈 더 모을 때까지 참자. 우리는 외곽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들었어요. 우리 저축에서 나갔죠. 그렇게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출퇴근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반에 출발해야 9시에 회사 도착했어요. 저녁에는 7시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10시. 너무 피곤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매일 녹초가 돼서 집에 왔어요. 주말에는 그냥 자기만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한계를 느꼈어요.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서울로 들어가요. 근데 돈이. 제 적금 또 깨요. 회사 적금 1천만 원 있어요. 정말? 응. 그걸로 전세금 보태서 서울로 다시 들어가요. 알았어. 고마워. 저는 적금을 또 깼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다시 이사했어요. 전세금 1억 6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작았지만 출퇴근은 편했어요. 이사 비용으로 또 200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 저축은 바닥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1,8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동료들이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에요? 너 과로래. 스트레스도 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일은요? 한 달 정도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 달이나요? 네.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병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회사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병가를 냈어요. 한 달 동안.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미안해요. 내가 이래서. 괜찮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오랜만에 푹 자고 쉬고.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병가 기간 동안 월급을 절반만 받거든요. 우리 생활비가 부족할 텐데.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복귀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더 쉬어. 근데 월급이. 괜찮아. 우리 저축한 거 있잖아. 그거 쓰면 돼.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열심히 모은 돈을 또 쓴다는 게. 결국 한 달 동안 우리는 저축에서 100만 원을 썼어요. 저는 복귀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지혜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저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어지러웠거든요.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지혜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질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했어요. 성과는 예전만큼 안 나왔어요. 그해 연말 인사고과에서 저는 중간 등급을 받았어요. 예전엔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그래서 승진도 누락됐어요. 저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지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무슨 일이세요? 심근경색이래. 수술해야 한대. 저는 놀랐어요. 심근경색이요? 응. 수술비가 필요해. 얼마나요? 2천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돈 없어요. 그래도 어떡해. 아버지가 수술 못 받으면 위험하대. 보험은요? 보험 만기됐어. 갱신 안 했거든. 왜 안 하셨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럼 어떡해요?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 저희 진짜 없어요. 지금 1,7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라도 빌려줘. 그럼 우리 저축이 없어지는데요. 아버지 목숨이 더 중요해.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어떡하지?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지 수술비 2천만 원 필요하대. 뭐? 심근경색이래. 저는 민수한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수도 고민했어요. 우리 돈 빌려드릴까? 우리 1,7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는 내가 대출 받을게. 대출요? 응.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인데.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1,700만 원을 드렸고 민수는 3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총 2천만 원을 시아버지 수술비로 드렸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시아버지는 회복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혜야, 민수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 목숨 구했어.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하셨죠? 응. 정말 많이 했어. 꼭 갚을게. 천천히 갚으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런데 또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지 수술비 언제 갚으신대요? 아, 아직 회사 사정이 안 좋으시대. 또요? 응.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쳤거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저축도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1년 동안 1,8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민수 대출 300만 원도 갚았어요. 우리 손에 남은 돈은 1,500만 원. 결혼 5년 차였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5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울어?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5년 전보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5년인데 손에 남은 돈이 1,500만 원이에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동안 시댁에 얼마를 줬는데요? 6천만 원이 넘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맞아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거절을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그럼 어떡해. 나도 가족인데. 저도 당신 가족이에요. 근데 왜 저만 희생해요? 저는 민수에게 따졌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으려고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결혼 5년 동안 시댁에 6천만 원 넘게 준 것. 하나도 안 갚은 것.
남편이 2번이나 백수가 된 것. 제가 과로로 쓰러진 것.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세금 1억 6천만 원은 제 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결혼 전 재산이니까요. 그럼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댁에 빌려준 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남편 명의로 빌려줬어도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절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왔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사무실. 왜? 이혼 상담.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생각 중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몇 번째 기회예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어떡해요? 부모님한테 더 이상 돈 안 줄게. 완전히 선 그을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리고 나 이직 준비 중이야. 더 좋은 대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지막 기회 줄게요. 근데 이번에도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알았어. 고마워. 민수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고 시댁 모임도 안 가고. 그리고 열심히 이직 준비를 했어요. 3개월 후 민수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월급이 새우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여보, 축하해. 고마워. 이제 우리 잘 될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열심히 저축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6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모았어요. 총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 뭐? 이번엔 뇌출혈이래.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민수 표정이 굳었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또 필요해. 엄마, 이번엔 정말 못 도와드려요. 왜? 아버지인데. 저번에 2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것도 아직 안 갚으셨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엄마, 저희 진짜 못 도와드려요. 그럼 아버지 죽으라는 거야? 엄마,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대출이라도 받으시든지. 우리한테 대출 받으라고. 네. 저희도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요. 너 정말 불효자식이구나. 엄마. 좋아. 알았어. 너 두고 봐.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민수는 힘들어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잘했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근데 마음이 아파.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였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선택이 맞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는 다른 자녀들 도움으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민수 사촌들이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댁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시어머니도 전화 안 받으시고 명절에도 오지 말래요. 민수는 속상해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편했어요. 더 이상 돈 달라는 전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열심히 모았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총 6천만 원이 됐어요. 드디어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뭐? 뇌경색이래. 저는 놀랐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혼자 계시대.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아직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럼 누가 간호해요? 민지가 하긴 하는데 민지도 직장 다니니까 낮에는 혼자 계신데. 저는 고민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여보, 우리 병문안이라도 가요. 정말? 응.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우리는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민수가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민수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수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했어. 아니에요, 엄마. 돈 너무 많이 요구했어. 너희 사정도 생각 안 하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지혜야, 너한테도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가 그러더라. 뇌경색이 심해서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대.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1시간쯤 병원에 있다가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엄마 간병인 고용해 드릴까?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는 계산해 봤어요. 우리 저축 6천만 원. 6개월이면 1,200만 원. 가능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응.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고마워. 우리는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냈어요. 6개월 동안 1,200만 원이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회복하셨어요. 퇴원하실 수 있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지혜야,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나 너희한테 못할 짓만 했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빌려간 돈도 못 갚고.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아니야. 갚을게. 꼭. 어머니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게 마음 편한 길인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빌려간 돈을 갚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갚으신다는 게 중요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거 적지만 받아줘.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야 정신 차렸어. 건강 잃고 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도.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는 다시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받는 50만 원까지 합치면 300만 원. 1년 동안 3,600만 원을 모았어요. 총 8천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큰 돈이 손에 생긴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집 살까? 정말요? 응. 이 정도 있으면 작은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집을 가질 수 있다니.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3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우리 돈 8천만 원 내고 나머지 2억 2천은 대출 받는 거였어요. 여보, 대출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야. 우리 월급이면 충분해. 그럼 계약해요. 응. 드디어 우리 집이다. 우리는 계약했어요. 그리고 2달 후 입주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집들이를 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민수야, 지혜야,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희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요. 우리 정말 힘들었지? 응. 엄청 힘들었어. 근데 견뎌낸 거 자랑스러워. 저도요.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당연하지. 우리는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지금은 결혼 10년 차예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대출은 열심히 갚고 있고 시어머니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거든요. 민수는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우리 아기 생긴 거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와. 민수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조심해요. 아기 있는데. 미안. 너무 기뻐서. 저도 기뻐요. 우리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네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긴대. 네, 어머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기쁘다. 정말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가 도와줄게. 산후조리도 내가 할게. 괜찮으세요? 괜찮아. 건강해졌어. 그리고 이건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결혼 생활은 쉽지 않다는 걸. 돈 문제로 힘들 수 있다는 걸. 시댁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사랑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물론 제 선택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수와의 사랑도 더 깊어졌고요. 여러분도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 겪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하고 노력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용기예요.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민수가 변했고 시어머니도 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